네, 시사 해설 오늘은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2014년도 중간 선거가 끝이 나자마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원내 총무 매치 맥코넬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중진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거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의 이유는 매우 복잡하죠. 국내적인 요인 또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간단히 근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또 그 부수적인 기상 변화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화 보수 쪽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Natural Cycles에 의한 것이다. 자연 변동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배기가스가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 만일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계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가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진보 측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산가스가 틀림이 없다. 고로 배기가스를 줄여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지구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재난이 올 수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역시 최대의 배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사회를 리드해야서 이 문제에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보는 그 시각 차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과 맞먹는 다른 부수적인 이슈에 대한 시각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화 보수 쪽에서는 배기가스가 그린하우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또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석탄 에너지가 많습니다. 공급도 많고 사용하는 산업들도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죠.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 총무인 켄터키주의 매치 맥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주의 90%가 석탄 발전에 의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War on Coal, 석탄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등에서는 이제 석탄 산업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산업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오일을 좀 더 정유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산가, 그 에너지 지출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산업의 부담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제 경제를 크게 해치게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 진보 쪽에서는 탄산가스 그린하우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것은 뭐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입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 개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경제 당분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과 안보의 문제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난다든가 가뭄이라든가 태풍, 폭설 이런 게 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벌써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소비에도 피해를 주고 있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장기간 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족족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장장 10년 동안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여러 사람이 입법을 시도했지만은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죠. 배기가스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를 이제 입법하자 하는 추진 또 그 반대 의견 이것을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놓고
산업계가 치열하게 충돌을 하고 있고 라비스트가 치열하게 라비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나서고 에너지 산업계가 나서고 자신 권리를 보호한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가 나서고 환경운동권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고 매우 큰 충돌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논의죠.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 1997년도에 있었던 그 교로 협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2009년도에 있었던 코펜하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서밋 정상 이것인데 국제사회가 모두 이 실현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다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비슷하죠. 국내 사정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인준을 대부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의 태도가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력이 일천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에너지를 대체한다든가 석탄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건 곤란하다. 산업의 그 에너지 구조 변경에 우리가 실력이 아직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석탄 에너지 사용을 더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배기가스를 만드는 거는 그대들도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대들의 배기가스까지 우리가 클린업을 해야 되냐.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일 그대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7년도 교로 프로토콜의 서명국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서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서명국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2009년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의 배기가스를 줄이겠소. 또 2030년까지는 42%를 줄이겠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의 의회 동의는 받지를 못했죠. 또 더구나 금년도에 공화당이 이제 상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구속력을 가진 입법이라든가 국제 협약에 대한 인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얻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지금 EPA 등 정부의 배기가스 단속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입법을 서두른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이니까 상하원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배기가스 단축에 대한 것을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를 하게 되면은 상원에서는 그 비토를 다시 엎을 수 있는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3분의 2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여러 번 공약을 한 공약 사업이고 기후변화를 억제하겠다, 배기가스를 줄이겠다, 그린하우스를 협상을 다시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국제협약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약속도 거듭해서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리더하겠다 하는 의지도 여러 번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추진하게 되지만은 역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이 논의는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게 될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